월급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믿어요. 환율이 됐다고 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꾸준히 사는 거예요. 남들이 나쁘다고 할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한국 주식 다 안 좋다고 얘기했죠. 그때가 제일 투자하기 좋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극도로 부정적일 때 가장 좋은 투자 기회가 오기도 해요. 그 전에 어떤 주식이 좋을 거냐 따지기 전에 일단 부터 해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존리의 부자학교 대표 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에셋 클래스라고 그래요. 자산의 일부지만 엄밀히 따지면 현금 창출하는 자산이 아니죠. 그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금에 투자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경제가 어렵거나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런 자산에 많이 돈이 몰리게 되긴 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 월급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작은 돈이라도 그게 모여서 복리의 마법을 만나게 되고 그 기업이 발전하게 되면 나의 부도 같이 늘어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특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복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은행 예금은 원금 보장을 해주잖아요. 근데 나의 노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원금 보장이라는 얘기는 그럴듯하지만 내 돈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자산이죠. 근데 우리는 원금 보장을 굉장히 안전하다고 착각을 해요.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니까. 내가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은행 예금에 있으면 10년 후에는 실제적으로는 500만 원으로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에 두는 거는 아주 단기적으로 필요한 돈을 넣는 건 좋지만 장기적으로 나의 노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근데 그런 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 시간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5천이 넘었잖아요. 4천 갈지, 만 갈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무조건 하는 거예요. 50만 원, 100만 원.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3천이 갈 수도 있고 5천이 갈 수도 있고 6천이 갈 수도 있고. 나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죠. 언제가 중요할까요? 10년 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꾸준하게 하면 그게 가장 좋은 효과를 날 거예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주식에 투자해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이 없는 사람은 조금씩 줄이는 거죠. 우리가 100세라고 생각하면 20대라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걸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아직 70년, 60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70살이다. 그러면 주식 비중이 좀 줄어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몇 퍼센트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근데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너무나 많은 비중이 부동산에 있다는 거. 근데 그걸 줄일 필요가 있죠. 당연하죠. 그리고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주식에 투자 내는데,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절대 빚내서 하지 말아라. 또 레버리지 상품을 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만약에 엄청난 경제위기가 온다는 게 맞다 그러면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돼요. 집도 팔아야 되고 다 팔아야 돼요. 그거는 그냥 가습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위기가 그렇게 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도 몰라요. 그게 정말로 100% 확신이 있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한국에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한국의 그 제조업이 다시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많은 경제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이 기회가 많이 올 것 같다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고, 근데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 그건 예측할 필요도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5년 10년 후를 바라보는 거지, 지금 한 달 올라오고 한 달 내려가고 그러는 거는 나하고는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니죠. 그래서 길게 보는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좋을 때도 투자하고 나쁠 때 투자하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한다든가 자기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반드시 투자는 해야죠. 단기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죠. 근데 꾸준하게 투자할 뿐이에요. 기업들은 그대로 있는데 가격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꾸준히 투자하면 이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할 텐데 그거를 보고 투자하는 거지, 나는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그저께 폭락했죠. 예측한 사람 있나요? 없죠. 어저께도 올라갔죠. 예측했나요? 불가능해요.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대처를 할 수가 없죠. 대처할 필요도 없고. 환율이 됐다고 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꾸준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에 너무 시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 투자 원칙하고 내 투자 철학하고 환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나는 계속 코스피 200 ETF 사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럴 때도 투자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투자하고 그게 이제 좋은 투자 루틴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퇴직연금이 꾸준하게 주식이 좋을 때고 나쁘고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튼튼하게 그 주식 가격을 계속 좋게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한국도 그게 필요해요. 근데 한국은 좋아지긴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주식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건 지극히 잘못된 편견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무조건 어느 게 좋다. 근데 투자의 하나의 팁이라고 그럴까요? 남들이 나쁘다고 할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한국 주식 다 안 좋다고 얘기했죠. 그때가 제일 투자하기 좋을 때였어요. 사실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투자는 사람들이 극도로 부정적일 때 가장 좋은 투자 기회가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특히 투자 세계에선 그래요. 남들이 좋다고 그럴 때 한데 좋은 게 아니에요.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그 기업의 가치를 보려고 노력하고 기업의 가치를 보기가 힘들죠. 내가 다른 거 하는 일이 본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ETF 사는 거예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연금저축펀드라는 계좌를 열어서 그 안에서 ETF를 구입하면 됩니다. 시간에 투자한다는 거.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비희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6천 갈 거야. 4천 갈 거야. 그렇지만 그거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나는 꾸준하게 하겠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남하고. 그리고 너무 자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게 중요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주식이 좋을 거냐 따지기 전에 일단 ETF로부터 해라. 1년에 1,800만 원 채우려고 노력해라. 연금저축펀드는 1,800만 원까지 투자 가능하잖아요. 그럼 한 달에 50만 원, 5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늘려가는 거죠, 조금씩.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하시고 주식도 관심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주식이 좋을까? 우리가 친구랑 동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동업할 때 뭘 보죠? 그 친구의 능력도 보고 친구의 통속성도 보고 또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는지 그러면 이 회사는 잘 될 거라는 거 알죠? 그래 투자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는 어떤 주식인지 몰라. 막연한 게 아니고 다 똑같은 거예요. 주식을 사는 거는 내가 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살펴보면 너무 재밌죠. 그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인지, 그 회사가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그 회사의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재미나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안 돼.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이에 따라 틀리겠죠. 만약에 20대다 그러면 100% 주식에 자산이 얼마 크지도 않겠죠.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30대는 80%, 40대가 가면 70% 점점 줄여나갈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그 변동성이 있으니까. 근데 젊었을 때는 100% 주식에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ETF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골라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또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만약에 코스피 200이다 그러면 오늘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 내 바구니에다가 한국에 있는 기업 큰 거 200개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올라갈 때도 담고 내려갈 때도 담고 그게 이제 나중에 5년, 10년 되면은 깜짝 놀라요. 내가 이렇게 돈이 커졌구나.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가장 쉽게 노 준비하는 방법이 ETF 사는 거예요. 그럼 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시간이 해결하거든요. 나는 그때 딴 거 안 돼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꾸준하게 월급의 10%만 하세요. 그러면 절대 후회 안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여유자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걸 여유자금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여유자금이 아니고 여유자금은 내가 쓰기 전에 먼저 만드는 거예요. 10%. 내 월급이 500만 원이다? 그럼 50만 원, 100만 원. 이거는 없는 돈이다. 내 미래의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길게 5년,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식시장에 따라서 등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죠. 절대로 못 맞춰요, 주식 가격을. 근데 누구나 태어날 때는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남아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